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반맨 TV입니다. 제가 근래에 에코프로 BM 공매도로 해가지고 조금 이슈가 됐었죠. 게시판에도 올리고 뭐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공매도나 이제 롱숏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선물거래, 그리고 해치 포지션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다 개념은 다 이해를 하고, 지금 공매도 계좌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 전략이나 이제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대응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을 좀 짜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하루 만에, 그러니까 제가 대주 공매도를 치고 나서 한 이틀 뒤에 제가 공매도가 수익이 난 다음날 바로 16%를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응도 할 새가 없었죠. 갑자기 슈팅이 16%가 나와버리니까 뭐 대응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16%가 올라가가지고 대응도 못하고 가뜩이나 16% 올라간 상태나 뭐 그때 어차피 대주 물량이 또 잠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6주 제가 28만원에 6주니까 28만원에 6주면은 약 170만원인가 1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170만원을 매수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왜냐면은 저도 한 몇 개월을 조금 전략을 짜면서 조금 올라오면은 좀 대주 좀 치다가, 그리고 밑으로 오면은 조금 보유를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대주를 친 거였는데, 대주 치자마자 16%가 올라버리니까 약간 멘탈이 좀 깨졌죠. 뭐야? 한 반에 이렇게 올린다고? 그 다음날 10%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만에 26%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26%가 올라갔는데, 근데 도중에 한번 기회를 몇 번 줬어요. 이 손절을 해줄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16% 오르고 10% 올라가 26%에서 조금 올랐다가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했을 때 투매 물량이 좀 나와가지고, 급격하게 나와서 이제 좀 투매 물량이 나와서 마이너스 6% 정도 때에서 이때라도 조금 손절을 해볼까 그러다가 일단 6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6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냅둬 보자.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반맨 TV 구독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우량주의 90%를 비중을 냅두고 나머지 10%에서 분할로 단타를 한다던가 전략을 짜면서 좀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냥 없어도 되는 그런 좀 즐길만한 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90% 비중은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한다고 전략을 저는 매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량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 정도 수익권 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쌀 때 산 부분이지만은, 그래서 1차적으로 에코프로 BM을 1차적으로 6주를 사서 좀 대응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슈팅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조금 약간 멘탈이 좀 깨졌죠. 그래서 이거를 계좌를, 그러니까 유튜브로 영상을 올렸는데 마이너스 16%가 찍히면은 얼마나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 뭐 주식 되게 못하는, 이거 만약에 뭐 주식 엄청 못하는 애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엄청 실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 30%가 아니죠. 마이너스 30%까지는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7%, 26%에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래서 1차적으로 요번에 어제 테슬라가 마이너스 9%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마이너스 9%가 빠졌는데, 이제 에코프로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원래 이 납품하는 회사나 이런 쪽이 조금 대량으로 빠지게 되면은 보통 중소형주들은 더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마이너스 4%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이너스 4% 조금 5%까지 가려 하다가 막 이래가지고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는 시초가에서 개파락이 나왔나요?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조금 한 몇 초 안에 조금 판단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마이너스 6%대 못 팔았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 마이너스 4%쯤에서 매도를 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수를 친 거죠. 그래서 굿매도를 해지 상환을 하고요. 그래서 해지를 한 다음에 다시 매수 포지션을 잡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테슬라가 어제 개파락에서 마이너스 4%로 개파락을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락해서 마이너스 9%대까지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해서 이거 매수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9% 하락하면은 이거 조금 두 번 손실 나는 거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구매도 이제 해지하는 매수 상한 해지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여기서 조금 구매도 상한해서 손실 났는데 또 이게 하락을 해서 또 손실 나면은 두 번 손실이니까 확실한 구간을 좀 찾자. 그래서 확실한 구간, 내가 일단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을, 어차피 매수 포지션도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인 건데 1차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자 막 해가지고 1차적으로 일단 대주 물량을 조금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대 굿매도 스위칭을 한 게 아니고요. 바로 매수하자마자 바로 상한하자마자 바로 매수 스위칭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스위칭한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확실한 구간이 좀 제가 확신이 드는 구간에서 조금 레버리지를 땡기자 해서 뭐 전체 레버리지는 않고 이 굿매도 6주에 대한 6주에서 30주 정도 되면은 한 5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 5, 30이니까 그래서 30주를 5배 레버리지를 1차적으로 1차 매수를 들어갈 시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주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한 1%대에서 1.5%대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 많이 오른 상태죠. 마이너스 4%에서 많이 오른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대주 물량을 좀 대주가 나오나 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대주가 300만 주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틀 동안 대주가 안 나왔는데 오늘은 대주가 나온다고? 왜 대주가 나오지? 대주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대주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미끼 대주인가?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주가 300주가 나오자마자 한 3분인가 4분 만에 대주 물량이 300만 주에서 150만 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가 뭐 30주로 줄어들고 그래서 대주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매수를 땡겨야 되나 그러다가 이거 앞만 봐도 이거 미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대주 매수하면은 또 이거 슈팅 나서 두 번 손실 나게 하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왜 대주가 나왔지? 이틀 동안 안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대주가 0이 되자마자 레버리지 5배를 30주를 바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주가 0 딱 되는 순간에 바로 매수 주문을 넣었어요. 그래서 1차 매수를 딱 하고 나서 0 되고 나서 몇 초 안 있다가 갑자기 주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만약에 또 대주를 또 체결을 시켰으면은 또 두 번 손실 나게 하는 거구나. 역시 미끼였어 라고 생각하고서 1차적으로 홀딩을 하고 나서 근데 1차적으로 30주를 매수하자마자 바로 슈팅이 나와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슈팅이 나왔는데 그
스타팅 부분이 너무 빨라가지고 뭐 1%대에서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는 그때 수익률이 약 한 2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만원인가 뭐 10몇만원 20만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1%대 상승인데 또 보합이랑 1%랑 또 변동폭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30주를 매수를 레버리지 5배를 했으니까 조금 지켜보자 해서 지켜보다가, 원래 미수는 자기 자본 대비 3배예요. 조금 제가 레버리지 5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존에 제가 공매도 쳤었던 물량에 대한 5배라는 레버리지랍니다. 뭐 자기 자본의 레버리지 5배가 아니라요. 그래서 공매도 물량 6주에 대한 5배 레버리지를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응을 하다가 이거 아무래도 조금 지켜보자 하다가 뭐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일단 45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해서 45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플러스 45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일단 공매도 손실은 해지를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공매도 손실은 빼고 보자. 그래서 1차적으로 공매도 수량을 뺐고요. 그 다음에 6%대쯤에서 한 번 더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5.5%대인가요? 5.5%대 들어가서 한 6.5%대 또다시 한번 차익을 내서 한 10만원 정도 또 차익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공매도 손실률을 제하고 나서 조금 수익이 조금 났던 부분인 건데, 어찌됐든 간에 공매도 손실은 줄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공매도 6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는 게 되게 좀 싫어합니다. 손실 보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공매도 손실을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제 손실은 줄여놨고, 대신 레버리지를 이제 5배를 썼다는 리스크가 조금 컸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좀 너무 위험한 부분인 거고, 또 그때 당시 주가도 거의 고가 수준 아니었습니까? 거의 고가 돌리기 수준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그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조금 매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좀 많이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상따나 고가 주문을 좀 많이 했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옛날 뭐 중소형주들이나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고가 주문이나 뭐 세력들이 이제 막 물량 확 올리고 막 그럴 때 같이 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매매들, 돌파 매매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고가 주문을 하는데 그렇게 조금 그런 위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1차적으로 이미 수익권인 구간에서는 조금 홀딩을 해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손절선을 거의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를 손절선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1차적으로 수익권에서 놀고 있으면은 좀 계속 지켜봅니다. 그래서 수익권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지켜보고 플러스 4%에서 차익을 실현을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공매도 손실은 다 해지를 하고, 나머지 지금 영상에는 없는 나머지 추가적으로 이제 한 번 더 매매를 했었던 게 약 플러스 한 10만 원 정도 또 추가가 조금 났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일단 공매도 손실을 줄이고 일단 수익으로 돌렸던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서 한 부분인 거죠. 만약에 그때가 30주면은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37만 원, 37만 원 돌파였었죠. 예, 그래서 약 40만 원에 432, 약 10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뭐 5%만 하락을 해도 50만 원이 또 깨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5% 하락하면은 50만 원이 또 깨지는 거라서 1차적으로 조금 그러면은 곤매도 손실률 50만 원에서 50만 원에서 또 곤매도 손실 50만 원인데 또 1000만 원 매수 1차 매수 1000만 원 했다가 하락해 버리면은 100만 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에 100만 원 날아가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곤매도 쳤었던 6주에 대해서 레버리지 5배 30주를 매수를 해가지고 30주를 비중으로 딱 매수를 해서 1차적으로 수익권으로 놀고 있어서 조금 계속 지켜봤다가 계속 지켜봤는데 공매도 손실 비용까지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공매도 손실것만 어느 정도 비용만 일단 해지를 하자. 그래서 해지하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번 부분이 있는 건데 1차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다행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너무 이 거래 자체가 어떻게 될지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서 거래를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또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좀 관망적인 부분에서 좀 지켜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조금 타점이 괜찮다 그러면 좀 뭐 매수 포지션을 잡다던가 뭐 아니면은 대주 쪽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비중을 조금 낮게 해서 요번에도 뭐 한 6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해봐서 조금 대응을 해볼 것 같은데 웬만해서는 안 하고 싶어요. 예, 에코프로나 이런 것도 너무 저도 이제 조금 이슈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과 조금 다른 식의 매매를 해서 요번에 조금 손실률이 그러니까 손실 금액은 크진 않아요. 6주밖에 공매도가 6주밖에 안 되니까 손실률은 적은데 손실 금액은 적은데 손실 비율이 27% 26% 돼 버리니까 조금 창피하잖아요. 예, 창피하니까. 예, 근데 결국에는 레버리지 5배를 이용을 해 가지고 기존 6주에 대해서 레버리지 5배를 했으니 5배 30주를 제가 매수를 할 줄을 알았겠습니까? 지금 막 그 구간에서 매수를 누른다는 것 자체가 보통 힘든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경험이 좀 고가 주문이나 돌파 매매 이런 걸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조금 서슴없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매도 손실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은 다 손실 다 만회하고 수익으로 돌아가서 공매도 손실에 대해서는 이젠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초반맨 TV 구독자분들은 항상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량주 90%를 하고 나머지로는 이제 한 10%에서 조금 분할 매수를 하면서 조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단타 매매 정도는 해도 괜찮다. 하지만 90% 비중이 뭐 급등주나 뭐 이런 급등락하는 그런 종목에 하면은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안정자산에 1차적으로 해놓고 그러면 그 안정자산에서도 예를 들면 안정자산 비중을 좀 줄여놓고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손실률이 막 커지면은 손실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있어야 돼요. 워렌 버핏이 또 한 얘기가 있어요. 돈이 돈을 지킨다라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을 지키려면은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비용을 써버렸을 때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초반매 TV 구독자분들은 저평가 우량주 그리고 가치주에 90% 비중 90%는 항상 냅두고서 조금 재미로 이제 10% 비중만 매매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초반맨 TV였습니다.